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공모주가 많다 보니까 주말에도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HNS 하이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요 근래 공모주 중에서 가장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상장하길래 판단하는 게 어려웠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청약은 하이텍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HNS 하이텍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게 되고 환불금을 목요일에 돌려받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던 CMS 청약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일정이고요. 목요일까지 청약을 하는 콜로보덱에는 활용할 수가 있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25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CMS가 먼저 상장하고 다음날 하이텍이 상장하게 되는데 그래도 같은 날 상장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HNS 하이텍의 사업 영역인데요. 매출의 70%가 ACF라는 소재 사업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진동자라는 전자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증권신고서를 몇 번 읽어봐도 이 진동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의 주력 사업은 소재 사업이니까 ACF라는 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CF 소재는 한국말로 하면 이방성 전도 필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카메라나 디스플레이를 회로기판에 부착하는 일종의 테이프더라고요. 이 테이프는 전기가 통하는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선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제품들이 워낙 얇게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기존에는 납땜으로 부착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이런 테이프로 대체를 하면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애플 아이폰에게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는 LG이노텍과 샤프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LG 등 디스플레이 업체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전 세계를 다 합쳐도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사실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섹터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이 분야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던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도 좋았는데요. 23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806억 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이 17%로 1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ACF 소재는 마진도 좋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이익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이는데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 실적을 보여주는 공모주가 1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러므로 HNS 하이텍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왔더라고요. 기관 경쟁률이 251대 1이었고 657개 기관만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으니까 공모주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약 4분의 3은 청약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도 0.4%로 확약을 신청한 기관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무 확약을 자세하게 보니까 657개 기관 중에서 딱 2개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곳에 확약을 얼마나 배정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종목은 확약이 조금 크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통 물량이 줄어들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확약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 가격이 밴드 하단 가격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2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22,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70%였으니까요. 공모 가격은 신청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NS 하이텍은 이번 IPO로 11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시가총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상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사기업과 비교하면서 밸류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유사기업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 국내 세 종목을 선정을 했던데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산하고 유사기업 세 곳의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 PER은 17배에서 19배 정도로 밸류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HNS 하이텍 공모가 기준 PER이 13.5배로 상장하게 되니까 유사기업들의 밸류 대비 최소 20%,
많게는 30% 할인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밴드 상단으로 확정되어도 무리한 밸류가 아니었을 텐데 가격이 하단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밸류 매력도가 더욱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공모주가 상장일에 밸류보다는 수급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아무리 밸류가 매력적이라도 결국은 수급이 상장의 시세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장일에는 큰 수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밸류는 매력적인데 청약 정보는 어떨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총 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이 종목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모집 수량이 적은 편이고 일반 투자자에게 12만 5천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이거든요. 미래에셋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우대 한도가 적용이 되니까 이 종목은 일반 고객이라도 최대 12,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1억 3,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11만 원이고 미래에셋 증권 청약 수수료를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하튼 일반 고객이라면 2,000원을 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유통 물량인데요. 코넥스 시장에서 넘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코넥스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유통 물량이 아주 많은 편이거든요. 상장일에 549만 주로 전체 주식의 68%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기존 주주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도 1,200억 원 정도 되니까 수요 예측이 부진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통금액도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33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66만 주는 기타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코넥스 시장에서 매수했던 주주들이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코넥스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종목도 기존 주주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취득을 했느냐가 상장일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은 2년 전에 회계사가 감사 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의견을 거절했던 이유는 결국 회계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다행히 개선 기간 동안 문제를 잘 수습하고 거래 정지는 1년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 3월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데 몇 달 전에는 3만 원 이상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2만 5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공모가 2만 2천 원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거래량을 보면 2만 2천 원 아래에서 거래량이 많았으니까요. 기존 주주 중에서는 공모가 이하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통 물량도 많고 또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했던 기존 주주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외면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루미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공모주 중에서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왔는데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 없었거든요. 8월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기관 참여수가 적었던 세 종목은 상장일에도 결국 우울한 성적표를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HNS 하이텍보다 먼저 상장하는 루미르가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준다면 흐름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떨지는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도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특히 공모가 밸류는 개인적으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였는데요. 다만 상장일만 놓고 보면 수급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여서 청약은 건너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모주 투자는 절개하고 있지만 사실 공모주를 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상장일에 주가가 훨훨 날아간다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상장한 다음 날부터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조금 빠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달 공모주가 상장을 하는데 첫 번째 타자가 셀비온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셀비온 매매 데이터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